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하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장애인 좌석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하반신 마비 환자인 남편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큰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30대 여자인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 중 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가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제 남편이랍니다. 제 남편 세바스찬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입니다. 허리 아래로 몸의 기능이 전부 마비가 되었어요. 팔을 비롯한 상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휠체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죠. 남편은 원래부터 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비장애인이었을 시절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세바스찬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세바스찬은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저희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많았는데요. 세바스찬은 키도 크고 활발해서 운동이나 몸 쓰는 일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스찬이 들어가 활동한 동아리들은 전부 다 몸을 써야 하는 활동들이었어요. 등산 동아리나 야구 동아리 같은 동아리들이었죠. 그리고 4학년 졸업반이 되는 해에 세바스찬은 클라이밍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 한번 암벽 등반을 다녀왔는데 너무 재미있었다고 동아리까지 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바스찬은 친구들과 암벽 등반을 하러 여기저기 험한 산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는 같은 해에 졸업을 하고 함께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취미로 암벽 등반을 다녔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사고였어요. 등반을 하던 세바스찬이 암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난 것이죠. 로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잘 사용하던 로프였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 못한 사고였어요. 세바스찬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목숨을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를 얻고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세바스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결혼식이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죠. 다들 저에게 세바스찬하고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평생 장애인을 돌보며 살기 어렵고 임신도 어려울 것이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바스찬을 사랑했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전신마비가 아닌 것에 감사하자고 생각하고 세바스찬과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도 이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휠체어를 탄 세바스찬과 결혼식을 올렸고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회사라 다리로 일할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세바스찬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세바스찬을 회사에 데려다주고 제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바스찬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재활 문제로 인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게 미안했었다고 했어요. 세바스찬이 이제 재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자기도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루고 미뤄왔던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의 신혼여행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둘 다 아시아 국가 여행 경험은 없었어요. 미국의 차이나타운도 몇 번 가본 적 있고 아무래도 많이 접해본 아시아 국가가 중국이었거든요. 세바스찬은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여행 코스는 자기가 다 짜고 예약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바스찬에게 중국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겼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중국으로 설렘 가득한 여행을 떠났어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저희 부부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해야 할 법한 감정을 경험했어요. 바로 설레며 떠났던 중국에서요.
공항에 입국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우선 입국 심사부터 세바스찬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저는 그냥 이런저런 기본적인 질문만 받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심사관은 휠체어를 탄 세바스찬을 보고 눈에 띄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세바스찬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요. 심지어 그 심사관은 영어도 몹시 서툴렀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영어 사용을 포기하고 그냥 중국어로 마구잡이로 빠르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려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중국인 심사관의 얼굴이 짜증이 난 듯 팍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다가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그러자 심사관은 세바스찬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뺐더니 번역기 어플 위로 뭐라 적어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위에 적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플에는 영어로 장애인이 중국에 있으면 나라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데 오래 체류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세바스찬에게 이 질문을 전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충격을 크게 받았죠. 어떻게 장애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저는 세바스찬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어서 체류 날짜를 며칠뿐이라고 대신 답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통과를 하고 나왔어요. 중국 여행 내내 저와 세바스찬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게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손짓을 하며 휠체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니 나가라고도 했어요. 세바스찬은 당황하다가도 이내 체념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세바스찬보다 더 크게 상처 입었어요. 중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호텔과 호텔의 라운지였습니다. 길거리만 나가면 대놓고 저희를 쳐다보고 식당에서는 저희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3일 만에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거든요. 저와 세바스찬은 3일째 되는 날 밤 사람들이 덜 있는 늦은 시간대에 거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세바스찬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침 둘러보니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죠. 세바스찬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크게 당황했어요. 변기에 휠체어를 걸칠 받침대가 없었거든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세바스찬은 여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른다며 어떻게든 벽을 짚고 혼자 이동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세바스찬의 휠체어가 미끄러지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화장실 바닥은 물이 청소되지 않아 흥건하고 미끄러웠거든요. 세바스찬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 응급번호를 검색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도 한참이 지나서 왔어요. 병원에 가서 이마를 몇 반을 꿰맸습니다. 그러나 일은 끝이 아니었어요. 세바스찬이 다친 것도 속상한데 병원에 있는 동안 중국의 경찰이 찾아왔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이유는 누군가 저희를 쭉 보고 있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돈을 안 낸 것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공중화장실 이용에 돈을 내야 했다니 다친 것도 속상한데 화장실 이용료의 과태료까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저와 세바스찬은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세바스찬은 제게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여행인데 엉망인 기억으로 남아버렸다고요. 하지만 세바스찬이 무슨 잘못인가요? 그때 저희는 한국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무슨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었냐고요? 그 이유는 우연히 생겼어요. 그때 병원에서 저희의 통역을 도와준 친절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 분이셨거든요. 일 때문에 중국에 사신다고 했고요. 그분은 시간이 남았으면 한국에도 들러보라고 했습니다. 중국만큼 크지는 않아도 여행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저희는 시간도 남았고 해서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국은 입국하는 순간부터 저희 부부에게 감동이었던 나라였어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 중국과 비교된 것이 입국 심사였죠. 중국 심사 때 크게 상처를 받았던지라 저는 한국인들도 똑같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잘 몰라서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라면 정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저는 빠르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도 마찬가지였어요. 5분도 걸리지 않았죠. 저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바스찬에게 무슨 질문을 받았냐고 물어보았어요. 세바스찬은 그냥 전형적인 질문 한두 개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심사관은 영어도 유창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저는 장애인을 향한 편견이 없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호텔로 가기 위해서 공항 바깥쪽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휠체어를 밀면서 타야 하는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한국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어로 몇 번 버스를 타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중국에서처럼 우리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저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괜찮다면 자기들이 버스 타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캐리어 가방들의 휠체어까지 끌고 있는 저희가 버스에 타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가방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배려심만으로도 감동인데 더 큰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세바스찬은 누가 봐도 장애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정중하게 혹시 도와드려도 되느냐고 물어보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화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배려심 깊은 태도에 저희는 당연히 감사히 도움을 받겠다고 했어요. 사실 도움이라고 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가방을 들어주는 것 정도였죠. 한국의 버스는 휠체어가 타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휠체어가 쉽게 탈 수 있도록 디딤대가 내려와서 버스에 세바스찬 스스로 탈 수 있었어요. 버스 안에도 장애인 좌석에 휠체어를 쉽게 고정할 수 있었죠. 버스 안에 장애인 휠체어 전용 좌석이 버젓이 있으니 사람들도 세바스찬을 원숭이 보듯 힐끗거리지 않았습니다. 세바스찬도 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아주 즐거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세바스찬과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다 이내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인 곳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가까운 거리에 자연이 예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렌트카를 대여해 고속도로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멈추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런저런 음식들도 팔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휴게소 음식에 대한 검색 결과도 많이 봐서 궁금했습니다. 마침 배도 고파오고 있어서 음식을 살 겸 휴게소에 멈추게 되었어요. 세바스찬도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내리게 되었죠. 휴게소가 굉장히 크고 넓은데도 깔끔하더라고요. 저와 세바스찬은 이런저런 음식들을 살펴보고 먹고 싶은 것을 몇 가지 골랐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받고 제가 대기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했죠. 음식을 기다리느라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저는 옆에 있던 세바스찬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받고 줄에서 나왔는데 세바스찬이 없어져 있었어요. 몸도 불편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져서 걱정시킬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요. 저는 전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세바스찬이 자신의 핸드폰도 제 가방에 넣어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는 주로 붙어 있다 보니 전화할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넓은 휴게소를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바스찬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바스찬이 있는 곳을 보자마자 제 심장이 한 번 더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바스찬은 화장실 표지판이 있는 문 아래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중화장실 한번 잘못 이용했다가 세바스찬도 다치고 돈도 날아갔던 기억이요. 한국에서의 기억은 중국과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아시아 국가들은 유료 화장실이 기본이라고 머리에 박혀 있어서 저는 불안했어요. 또 세바스찬 혼자서 어떻게 화장실을 잘 이용했나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세바스찬은 제게 흥분해서 마구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정말 혁명적이라고요. 휴게소의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 급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중국의 지저분하고 물기가 바닥에 흥건하던 공중화장실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나 세바스찬은 여기는 중국과 비교도 안 된다면서 자기는 호텔 화장실에 들어온 줄 알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무료라고요.
자기도 당연히 중국처럼 유료겠지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다른 분께 어디다 돈을 내면 되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나 그 한국 분은 여기는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바스찬도 당연히 놀랐어요. 그 한국 분은 한국의 화장실들은 다 무료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용 화장실 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화장실 칸보다 훨씬 더 넓어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하고 안에는 버스처럼 휠체어를 고정하는 바도 양쪽에 있었다고 해요. 자기 같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바스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공중 화장실들과도 비교했을 때 최고급이나 다름없었어요. 물기 하나 없이 보송보송하고 깔끔한 바닥, 지저분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액체형으로 된 비누, 그리고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과 세바스찬이 말한 장애인용 화장실 칸까지. 정말 호텔급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안에 있던 한국인 여성분께 여기 화장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한국 여성분은 공중 화장실인데 당연히 무료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공중 화장실들은 무료 화장실을 찾아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수준의 공중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지저분한 화장실마저도 돈을 내고 쓰라는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이런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무료라니 새삼 중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땅도 넓고 스스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화장실 하나도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화장실에는 손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자동 핸드 드라이어까지 있더라고요. 기분 좋고 시원하게 손까지 말리고 나오니 세바스찬이 신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자기 말이 맞았지 않느냐며 한국의 화장실은 정말 혁명적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사실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아시아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편견이 많은 나라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중 화장실에 당연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중국에서는 대놓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바라보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깔끔함에 대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공중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고 그렇다 보면 금방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질 텐데 저렇게 깔끔한 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청소를 자주 한다는 뜻일 테니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서요. 길을 가다가도 화장실이 필요하면 청결 걱정 없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모국인 미국의 공중 화장실들도 사실 지저분한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무료라도 공중 화장실은 이용하기를 주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넓은 화장실도 이 정도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 이 정도로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 화장실들을 여행 내내 만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세바스찬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중국에서 받은 상처들은 어느새 다 까맣게 잊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세바스찬도 중국에서 있었던 3일도 진작 한국에 와서 보냈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길게 휴가를 잡아서 한국에 여행을 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보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진작에 알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은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이득인 나라이니 다들 한국 여행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불편한 몸의 남편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여행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행히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